안녕하십니까, 카이사르입니다. 5월 7일 시황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요, 미국 시장 점검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요즘 그 대만 달러가 우리 연휴 동안에 큰 폭으로 강세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원화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이 부분 심층 분석해보고요. 코스피 지수, 선물 지수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 5월 7일 위클리 옵션 만기 파동 전개되죠. 심층 분석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5월달 코스피 200 옵션 분석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카이사르는 기술적 분석을 기본으로 하니까 기술적 분석의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시청하지 않는 것을 권고해 드리고요. 그리고 꼼꼼하고 자세하게 들어주시기를 강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시나리오 전략 등이 있는데 이건 맹신 추종 매매는 하면 안 됩니다. 정예원 실시간으로 수정 전달하기 때문에 정회원은 가능한데 준회원 유튜브 회원들은 참고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말에 제가 그 토요일일 겁니다. 옵션 이야기 변동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교육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한번 지난 영상으로 변동성 지수가 얼마나 옵션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지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일부 교육적인 측면에서 전달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옵션 투자자분들은 꼭 참고를 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4.5만 넘으면 안 되는 넘기면 안 되는 그런 파동이 계속 전개되고 있고요. 지금 4.2에서 4.3 구간을 왕복 달리기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S&P 선물 지수는요, 카이사르가 목표한 구간에서 지금 음봉이 발생이 돼서 상방으로 올라가는 그런 반등 목표 지점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파동의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파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5500선 S&P 기준으로 해서 5500선이 지지가 돼서 올라가는 N자형 파동이 될 거냐, 이 자리를 이탈을 하면서 조정이 될 것이냐, 이제 갈림길이 5500선 전후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60분 분봉으로 체크를 하게 되면 계속 붉은색으로 우상향이 됐죠. 지금 쌍고점을 찍은 형식으로 61선을 깨고 내려오는 그런 파동이 돼서 저항이 되면 조정파동 5500선 전후까지, 만약에 여기 지지를 하게 되면 한 파동 조금 더 갔다가 밀려도 상관없는 그런 갈림길 파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치 채우고 지금 음봉 발생되고 있고요. 60분도 지금 보게 되면 붉은색에서 밑으로 빠져 흐르는 시간에도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항이 되면 여기도 19,000에서 18,000선까지 조정을 보이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문제가 이제 환율이 이슈가 많은데요. 원화 강세 원인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달러 급등에 따라서 지금 원화도 같이 널뛰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만, 미국, 중국 무역 협상 및 관세 논의 진정 기대감에 의해서 대만 달러가 강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펀더멘털 개선 이런 측면에서 대만 달러가 강세가 되고 있다. 그러나 또 수출 기업인데 대만 내 2018년부터 생명보험사들이 원화로 환해지 포지션을 구축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지금 보험사 해외 채권 등이 1.7조 달러에 이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화 대만 수출 기업이라든지 투자, 그 다음에 생명보험사들이 해외 채권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원화로 헤지 포지션을 늘려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화 대체제의 원인이 무엇이냐? 원화가 시장의 유동성이 높다. 대만보다. 그 다음에 원화 헤지 비용이 이점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엔화로
엔화도 있는데 왜 원화로 할까? 엔화도 있는데 왜 원화로 할까? 그 엔화하고 그 달러는 지금 금리 차가 상당히 심하죠. 그러나 원화하고 미국 달러의 금리 차는 1.5 정도, 그 다음에 자기 대만하고 미국 금리 차는 한 1% 정도 됩니다. 거의 유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원화로 해지를 했을 경우에 비용상이 훨씬 이게 수익을 금리 차에 의해서 금리 이득이 취하기 때문에 해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엔화로 했을 경우에는 금리 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측면에서 원화에 대만 투자자들이 해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여기 뭐 여러 가지 나왔는데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 점차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여러분들은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월요일 5월 7일 개장을 해서 외국인들이 워낙 강세에 따라서 주식을 매수가 단기적으로 들어오느냐, 아니면 공매도를 그동안 했던 세력들에 의해서 환해지에 대한 어떤 그 트리거가 나와서 일시적으로 주식시장에 큰 변화를 줄 것인지만 걱정하면 된다. 그래서 5월 7일 하루에 이 악재적 요인 혹은 강세적 요인에 대해서 한번 시장에 단기적인 하루짜리 파동은 전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게 되면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위안화도 강세로 돌아서고 있죠. 여기에 지금 위안화도 대만 투자자들이 상당 부분 해지를 해놓는 그런 상태로 지금 추가적으로 해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만 달러를 보게 되면 생명보험회사가 해외 채권 투자 확대했던 것이 2018년도부터 급증을 하기 시작했는데 올라가서 팬데믹 때 급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온 파동이기 때문에 지금 31.74달러 이하에서는 지금 한해지에 대해서 손실을 입기 때문에 급격하게 청산에 들어간 그런 모습이다. 지금 단기적으로 환율이 13.8% 정도 급락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역사일에 이 단기적으로 이틀에 이런 현상은 처음 발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2018년도 이곳에서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30달러 부근에서는 진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여러 전문가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엔화는 지금 그 대만 달러하고 관계가 없는 파동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엔화는 미국 채권과 금리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대만에서 해지 투자에서 제외를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지 차원에서 지금 원화와 위안화가 지금 강세로 지금 시장에서 각광을 보고 있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MSCI ETF가 달러 표기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틀 동안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는 57.71로에서 약 3.79% 폭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월요일날 시장에서도 0.67로 1.16% 폭등을 해서 두 개를 이제 더하기를 하면 이틀 동안 우리 장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달러 채권 달러 ETF가 무려 4.9, 5% 가까이 이제 폭등을 한 그런 측면이 있죠. 지금 이 부분, 지난번 이제 2600선 부분에서 밀렸던 부분까지 달러 채권은 지금 그곳까지 이제 폭등을 한 모습입니다. 그만큼 원화가 강세로 인해서
달러 채권으로 환산을 했을 때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5% 정도까지 폭등을 했는데 원화로 환산을 하면 최소한 우리 시장도 요거의 절반인 2.5% 전후까지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아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로 뭐 5%라 해서 똑같이 따라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선물에 대해서 변곡점 구간을 이제 한번 찾아보게 되면 만약 2% 상승을 한다 그러면 지난번 333.65 부분이 이제 2% 구간의 갭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그 다음에 2%에서 2.5%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인데,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돌파를 해야 돼요. 근데 10포인트 구간이 강력한 저항이기 때문에 346선에서 347.75 구간의 강력한 저항에서 단기적으로 멈출 가능성이 크다. 혹이나 갭상승으로 엄청난 폭등 장세가 온다. 이런 경우가 가끔 있긴 있었어요. 확률은 거의 10%밖에 되지 않았는데 거의 뭐 10포인트, 선물이 10포인트 정도 폭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그러니까 달러 ETF가 폭등했을 경우에 간혹 상승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투기 세력에 의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만약에 5월 7일 날 시초가가 상당히 높았을 경우에 349.50, 241선까지도 한번 갔다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시초가가 어디에서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고요. 그 부분은 내일 아침 정해온 분들은 제가 디스코드로 추가 전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피 분석은 지금 후행 스팬이 캔들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2571포인트가 저항 구간인데 변수가 발생을 했죠. 대만 투자자들이 원화 해지를 통해서 지금 우리 원화 자산을 사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급등 파동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달러 ETF도 폭등을 해서 지난번에 올라왔던 2600선을 돌파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만약에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 그러면 2650선까지 단기적으로 추세가 형성을 했다 조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밑구리 달고 급등 파동이 전개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숨고르기 장세로 2450선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아서 다음에 올라가는 그런 파동으로 말씀을 드렸고, 대선 앞두고 5월 달부터 5월 중순까지는 조정을 보이고 5월 중순 이후에 상승장으로 다시 복귀하는 그런 흐름으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변수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5월 7일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의 시초가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오늘 미국 시장하고 다시 원화 강세 또 대만 달러 강세가 연이어지는지를 한번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투자에 참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술적으로는 지금 코스피 주봉도 이 자리에 지금 강력한 저항 구간, 지지 구간이 펼쳐지게 돼서 만약에 최대로 반등을 한다면 2589포인트에서 2610포인트 구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610포인트 구간인 어디냐? 여기 보면 346선 선물로 2610포인트 구간이 되겠죠. 그럼 2에서 2.5포인트 정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ETF가 지금 5% 폭등을 했기 때문에 절반 정도 상승을 본다고 그러면 2에서 2.5%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갈 수 있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만약에
미국 시장이 조정을 보인다고 그러면 이런 사태는 폭등하는 사태는 없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매우 지금 시황으로 시장을 전망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간에 도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상방에 2600선 이상은 어떻게 돼? 돌파하더라도 추격 매수하는 것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봉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코스피 밴드 상단은 2600선 내지 2610선 구간에서 멈추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될 수 있다. 만약에 선물이 최대로 반등을 한다면 346선 전후가 되겠고, 코스피 지수로도 2600선은 단기적으로 저항권에 들어가는 그런 구간이 된다. 그 후행 스팬으로 봐도 일봉의 그 상단이 2600선의 강력한 저항 구간이 도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지수도 마찬가지. 선물지수도 제가 이번 주 다음 주는 약간의 눌림 조정으로 여러분들한테 시황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새로운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5월 7일 오전에 새로운 전략으로 소개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은 뭐 강한 상승보다는 강한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조정을 보이는 파동이 한 번 급등 파동 후에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크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조정을 보이는 그런 파동이 연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봉 336.50을 346.50을 돌파를 하게 되면 상방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펼쳐되기 때문에 346선은 강력한 저항 구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봉으로 보면 일봉이 지금 후행 스팬이 이 캔들로 올라오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음봉 파동이기 때문에 상단이 349선이에요. 만약에 최대로 346선도 돌파를 하게 되면 349선이 후행 스팬 강력한 저항선이며 241선 저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멈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41 이제 참고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120분도 지금 참고로 하시고, 60분 파동으로 보게 되면 1차 갭상승을 하게 되면 343, 그 다음에 344, 346, 요 세 군데가 저항 구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월 7일 날 옵션 파동이 이제 위클리 옵션이 전개가 되고요. 5월 8일 날 바로 5월물 옵션이 만기 파동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층 분석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5월물을 보게 되면 지금 340에 지금 방어막을 치워놨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34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손실이 가중이 되는데, 만에 하나 10포인트가 올라간다고 그러면 347.50까지 수익 구간이 된다. 합성 포지션에 의해서 선두 세력들이요. 그렇지 않게 되면 340에서 멈추는 그런 파동이 이번 5월물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대 수익은 지금 10포인트가 올라가게 되면, 올라갔다 내려오게 되면 340을 결제하면 348억 정도의 수익 구간으로 지금 합성 포지션을 구축해 나왔고요. 만약에 347.50이 돌파하면 6월물 합성으로는 지금 352.50까지 열어놨다.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계속 5월물로 340에서 지금 3일째 조정을 계속 보이고 있죠. 올라가면 두들겨 맞고 올라가면 두들겨 맞고 하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되는데, 만약에 이게 뚫리게 되면 최대 352.50까지 올라가도 선도 세력들은 크게 손실 보지 않는다. 그 중간인 347.50에서 만기를 맞게 되면 수익으로 마감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5월 7일 시초가에 의해서 5월 7일 날 342선 정도를 확보를 하게 되면
347.5, 351을 도전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고요. 342선을 일시적으로 돌파했다가 해도 붕괴가 돼버리면 이번 만기는 340 이하에서 끝날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월 7일날 시초가에서 어떤 방향으로 흐르느냐에 따라서 만기는 상당히 변동이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만약에 342선을 돌파했을 경우 만기 파동이 최대 352선까지 열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옵션 이야기, 변동성, 이 부분은 여러분들 좀 제외를 하고요. 각 주체별 포지션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주체별 포지션 분석을 보면 미결제 세력은 양매도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양매도 세력은 지금 최대 340선 전후 손실 이상 되면 손실이 발생이 되고 개인은 342선이 넘어가면서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죠? 외인은 지금 손실 구간에 있고 340선 여기도 넘어가면 손실. 그렇죠? 그 다음에 금융투자 342선을 넘어가야 되고 기타 법인 342. 그렇게 되면 이번 이벤트에 의해서 만약에 급등을 한다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342선을 넘기는 흐름이 전개가 되면 개인, 금융투자, 기타기관이 수익을 크게 가져가고요. 342선을 넘기지 않아야만이 양매도 세력과 외인이 수익을 거두는 구간에 전투가 치열하게 펼쳐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5월 7일이요. 자꾸 월요일이 나오는데 연휴가 끝나고 5월 7일날 342선을 과연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돌파하게 되면 숏 포지션에 대해서 위로다가 손절성 매수가 들어와야 되고 금투하고 기타 법인 개인들이 총력전으로 상방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될 수 있고 342선을 지지를 못하게 되면 다시 외국인과 양매도 세력이 밀어내는 음봉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342.50에 대해서 각 포지션 주체들이 전투 구간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를 보도록 합니다. 위클리 옵션도 보면 342.50에 38선으로 정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5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손실이 58억. 그렇죠? 이 정도로 있기 때문에 여기 위클리 옵션도 상당히 342.50이 돌파하게 되면 바빠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만기 위클리 옵션은 342선으로 잡고 이 이상으로 올라가는 건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시장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된다. 정회원 분들은 제가 10시 오후장에서 새로 만기 구간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최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42.50이 돌파하면 347.50짜리도 있고 352.50짜리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42.50을 돌파하느냐 저지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앞에서부터 이제 총괄 정리를 하면은 일단 미국 시장은 카이사르가 생각하는 그 반등 구간에서 지금 음봉이 발생이 되면서 조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제 호재성으로는 약간 달러 자산 ETF가 5%나 폭등을 했기 때문에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과 악재와 호재 싸움이 되고 그 다음에 대만 달러가 폭락을 하면서 원화가 강세로 전환됐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적인 아닌 대만 투자자들이 원화 자산을 매입함으로 인해서 환율이
강세로 전환된 측면이 있다.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추세적으로 1350원, 1300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싸움이 5월 7일 날 결정이 된다. 그리고 만기 파동은 지금 위클리하고 그 다음에 코스피 옵션하고 38선이 어디냐? 342.50이 된다. 그렇죠. 요 만기. 요게 위클리 옵션 만기하고 코스피 200 만기하고 일치되는 이 자리를 과연 돌파를 해서 347.50, 352.50까지 올라가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싸움이 된다. 이 자리도 돌파하지 못하면 추가적으로 계속 위에서 두들겨 맞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되고 돌파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급등 파동, 쇼 포지션에 대해서 손절성 상승 파동이 장대 양봉으로 한번 위로 올라가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342선 전후로 포커스를 맞춰서 지지를 하는 모습이 전개되면 매도 포지션은 환매를 해서 상방으로 돌려야 되고, 만약에 부러지게 되면 단기 고점으로 조정 파동이 되는 구간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회원 분들이 아니고 준회원 그 다음에 유튜브 회원님들은 342.50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많이 하시고 대응 구간을 세워서 전략 수립을 해서 좋은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요. 정회원분들은 오늘 미국 시장이 이제 야간에 또 시작이 돼서 내일 아침에 이제 마감이 되는데요. 정회원 예측 캔들 추가적으로 시나리오 전략, 옵션 전략 이것을 내일 아침 카페 또는 디스코드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을 한 4가지에서 6가지 정도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그 6가지 전략 중에서 본인이 뷰와 딱 맞아떨어지는 전략이 있으면 묻지도 따지지 말고 한번 승부를 보시라. 내일 변동성이 상당히 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그 정회원 분들은 오늘 분석한 것은 일시적으로 이제 공부 차원에서 쭉 하시고, 내일 아침에 제가 342.50, 344.50 갭에 대해서 시초가를 형성했을 때 대응 구간을 일일이 하나씩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세세하게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오늘 뭐 대만 달러가 폭락을 했다, 미국장이 폭등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3일간의 그 변곡 코악제에 따라서 우리 시장 또 만기 파동에 대해서 같이 믹스를 해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급등을 한다, 상승을 한다,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일 시초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요. 시초가가 340에서 시작하느냐, 341에서 시작하느냐, 342에서 시작하느냐, 346선에서 시작하느냐, 347선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매매 방법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미국 지금 달러 자산 ETF는 이틀 동안에 5% 이제 폭등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3% 241선 강력한 저항선이 349선에 있고요. 2%는 346선. 이건 일반적인 상승 파동이죠. 우리 갭을 메꾸는 그런 파동. 그래서 시초가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상방 배팅과 하방 배팅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을 한다기도 답을 찾을 수가 없다. 그 선두 세력들의 시초가에 의해서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세세하게 분석을 해서 전달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전략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주말에도 말씀드렸지만 옵션 같은 경우 변동성에 의해서 변동성을 모르고 투자를 했을 경우에 상방으로 계속 끌고 올라온 사람도 옵션에 대해서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이번에 변동성이 급등을 했다, 급락을 했습니다. 배워야 이기는 것입니다. 배워야 이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혼자 매매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3개월 학원비 내신다 생각하시고 가입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전업이나 실전 교육이 꼭 필요하신 분들, 매매 방법이나 매매 원칙을 세울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방송반을 신청을 해서 카이사로와 같이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입 방법은 네이버 카이사로 바둑연구소, 카페연구소 달빛에게 문의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길게 이렇게 주말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시장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대만 달러까지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관세 정책이라든지 미국 관세 싸움이라든지 전 세계 관세로 인해서 투쟁에 나서는 그런 트럼프의 그 입김에 의해서 모든 지표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계속 주입을 하고 있는데, 이때일수록 여러분들이 투자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지 말고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고 자금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카페에 보시면 옵션에 관한 내용이 있으니까 준회원분, 그 다음에 기타 옵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내용은, 앞의 내용은 참고용이고 투자에 관한 책임은 본인에 있다는 거 꼭 숙지하시고 투자에 적용해서 좋은 결과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